자, 대기업 조직도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회장부터 팀장까지 아주 질서정연한 피라미드 구조가 그려지죠? 하지만 말이죠. 이 거대한 기업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식은 우리가 보는 조직도와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공식적인 직급 뒤에 숨어서 실제 의사결정을 내리는 보이지 않는 권력의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자, 이 두 지도를 한번 보시죠. 왼쪽은 우리가 흔히 보는 공식 조직도입니다. 아주 깔끔하고 논리적으로 보이죠. 하지만 오른쪽, 실제 권력이 작동하는 지도는 훨씬 더 복잡하고 비공식적인 연결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둘의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비로소 대기업이 움직이는 진짜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거대한 조직에서 과연 누가 최종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회장일까요? 아니면 부회장? 그런데 놀랍게도 그 답은 공식 직급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이런 순서로 진행됩니다. 먼저 공식 조직도와 실제 권력의 차이를 알아보고 대기업을 움직이는 세 개의 보이지 않는 권력 레이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결정이 내려지는 과정과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통제 수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이런 보이지 않는 구조가 존재하는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파트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깔끔한 피라미드 구조가 실제로는 어떻게 다르게 작동하는지 거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기업에서 직급이라는 건 보통 그 사람이 져야 할 책임의 크기를 말하죠. 하지만 라인은 좀 다릅니다. 이건 그 사람이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의 크기를 보여주거든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진짜 중요한 결정들은 직급의 높낮이가 아니라 바로 이 보이지 않는 라인을 따라 흐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그 보이지 않는 구조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부분의 대기업에는요, 공통적으로 세 가지의 숨겨진 권력 레이어가 존재합니다. 네, 바로 숫자 3입니다. 이 세 개의 숨겨진 층을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이 회사의 진짜 권력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는 열쇠가 됩니다. 가장 첫 번째 그리고 가장 강력한 레이어는 바로 컨트롤 타워입니다. 이름 그대로 그룹 전체의 방향을 설계하는 전략적인 두뇌 역할을 하는 곳이죠. 그럼 이 컨트롤 타워는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들일까요? 보통 그룹 전략실, 기획 조정실 같은 곳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의 특징은요, 직접 사업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신 어떤 사업을 키우고 또 어떤 사업은 접을지, 자금은 어디에 투입할지, 그리고 심지어 누구를 승진시킬지까지 이런 큰 그림을 설계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뛰는 플레이어가 아니라 게임의 판 자체를 짜는 설계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 레이어는 오너 직속 보고 라인입니다. 이건 공식 조직도에는 거의 드러나지 않지만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존재죠. 이 라인에 있는 사람들의 힘은 공식적인 직급이 아니라 최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운지 그 근접성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기업 내부의 진짜 권력 지도를 파악하고 싶을 때 사실 질문은 딱 하나면 됩니다. 저 사람이 오너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가? 만약 그 답이 그렇다라면 그 사람의 공식 직함이 뭐든 간에 그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실행 레이어입니다. 조직 구성원으로 보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해 있죠. 하지만 의사 결정 권한은 가장 적은 층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내려온 결정을 실제로 실행하고 그 결과와 실적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조직들인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레이어가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걸까요?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흐름은 보통 이렇습니다. 먼저 컨트롤 타워가 몇 가지 시나리오를 설계합니다. 그 다음엔 오너 직송 라인이 그 방향을 최종적으로 조율하죠. 그리고 나서야 형식적인 승인을 받기 위한 공식 회의가 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위에서 다 정해진 결정사항이 실행 조직으로 전달되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대기업에서 열리는 수많은 회의는요, 무언가를 결정하기 위한 토론의 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보다는 이미 위에서 내려온 결정을 모두가 합의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일종의 합법화 의식에 가깝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강력한 중앙집권적 컨트롤 타워가 필요한 걸까요? 그냥 사업부별로 자율성을 주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는 보통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린 거대 그룹의 복잡성을 관리하기 위해서입니다. 둘째, 한 번의 실패가 그룹 전체를 뒤흔들 수 있는 그런 큰 리스크들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너 한 사람의 의지를 이 거대한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관철시키는 아주 강력한 권력의 증폭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권력층이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가장 효과적인 통제 수단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인사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사실인데요. 대기업 직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수천억 원짜리 사업이 실패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두려워하는 건 자기 이름이 적힌 인사 발령 공자 한 장이라는 거죠. 결국 인사는 메시지인 겁니다. 누구를 어느 자리에 앉히느냐, 그걸 통해 권력의 방향이 어디로 향하는지를 조직 전체에 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권력의 본질입니다. 바로 컨트롤 타워와 오너 라인이 손에 쥔 가장 핵심적인 무기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중요하고 강력한 구조가 공식 문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운영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구조가 비밀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비공식적일 뿐이죠. 내부자들은 사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굳이 그걸 문서로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할 이유가 없을 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인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보는 공식 조직도가 권력의 진짜 지도는 아닙니다. 둘째, 실제 권력은 직급이 아니라 라인과 오너에 대한 접근권에서 나옵니다. 셋째, 그룹의 전략적 두뇌는 컨트롤 타워가 담당합니다. 넷째, 많은 회의는 토론이 아니라 이미 내려진 결정의 합법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은 바로 인사입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조직도는 정말 그 조직의 진짜 권력 지도를 보여주고 있을까요? 아니면 그 깔끔한 조직도 뒤편에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지도가 조용히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